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호남이 승부처가 되기 때문인데 지역 공약은 재탕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 타당성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정부 출연금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올해는 1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낮술을 마시거나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호남의 당원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승부처가 되기 때문인데 지역 공약에서는 차별성 없는 재탕 정책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가 앞다퉈 호남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광주 전일빌딩과 나주 농업기술원 등에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과 함께 5.18과 광주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전남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연 후보는 5.18 헌법 전문 수록과 서해안 아리백 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인 5.18을 5.18답게 하겠습니다. 5월 단체 등 시민단체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옛 전남도청 완전한 원형 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김경수 후보도 메가시티 발전 전략을 공개하며 AI 중심 도시 육성, 전남의대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보내주고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김동연 지사는 이에 맞서 인천 이전 공약을 내놓는 등 새로운 공약 경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공약에서는 이전 선거에서 보였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데 그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마저 호남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 마이스터고 설립과 5.18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6개 교육 공약 과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4대 교육 정책과 6개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한다며 이를 대선 공약 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정책들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며 이들 정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전국에서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신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광주와 대구 두 도시도 예타 면제 확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와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타 면제 요구서는 반년이 넘도록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요구를 뒷전으로 미룬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두 지역 국회의원 20명은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국토를 세로 쭉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여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시급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두 도시는 대선 공약에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달빛철도 사업 조속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대선 전국을 거치며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와 애국시민 등 천여 명의 이름으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만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64%가 노후한 하수시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107건 가운데 69건이 하수시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상수도의 53%, 하수도 65%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었다며 도시철도 2호선과 광천 상무선 등 대규모 공사를 앞둔 만큼 광주시가 지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출연금이 지자체 출연금보다도 적어졌는데 대학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행정강의동과 데이터센터, 기숙사가 갖춰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연구동 건설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실험 장비 등 내부 인프라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올해 출연금을 100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개교 당시 250억 원이던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 200억 원까지 줄더니 올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2019년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공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지자체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또 이렇게 탄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재점검과 방향을 좀 더 확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감소로 인해 연구 인프라 구축이 더뎌지면 대학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공대 측은 정부 출연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가 대형 과제 수주, 자체 수입 확보 노력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감사와 총장 해임 압박에 이어 출연금 삭감까지 전임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주요 연구 인프라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안 9도, 광주 12도, 여수 13도 등 9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17도, 광주 21도, 화순 22도, 순천 24도 등 17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싱가포르의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호춘이엔이 선임됐습니다. 호춘이엔은 아시아의 근대성과 경계, 정체성 문제를 예술적으로 탐구해온 작가로 다가오는 비엔날레에서는 예술을 통한 변화와 연대를 제안하며 동시대 위기를 반영하는 기획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16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2026년 9월 개최됩니다.
K리그의 자존심 광주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전이 열리는 오는 26일 조선대학교에서 단체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광주는 알힐랄과의 ACL이 8강전이 열리는 26일 새벽 1시 반 조선대 해우름관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실황 중계와 함께 단체 응원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한 광주는 이번 주말 사우디 제다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현지 리그 최강자 알힐랄을 상대로 4강 진출을 위한 단판 승부를 벌입니다. 네, 얼마 전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무 시간에 낮술을 마시거나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도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근무 시간에 만취 상태로 시내에서 목격된 공무원은 여수시청 A과장.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A과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몸은 중심을 잡지 못해 연신 비틀거렸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얼굴도 조금 빨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단번에 알고 왜 저리 술이 취했대 이래 아는 거죠. 당시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근무 중 낮술이 잇따라 문제가 돼 낮술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과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렇게 꽐라가 돼 있으면 도대체 몇 시부터 술 마셨다는 거냐?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혼잣말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죠. 시간의 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해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20명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행정포털 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해 수당을 챙겼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여수시는 전국에서는 4번째로 모바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출퇴근 인증 이중 장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전자 기록 위작이라는 범죄가 있는데요. 만약 그 범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비위 공무원은 일벌 백계하겠다며 청렴 실천 결의대회까지 연 여수시. 여수시는 지난해 권익위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시의원 등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된 복수의 시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의 수사관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2차례 압수수색에 나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시의원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신입생 MP에서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남 나주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조선대 단과대학 MP에서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4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에는 신입생 MT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술게임이 있었고 고학년 학생이 신입생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는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개막 D-500일을 앞두고 박람회장 조성과 조직 정비, 핵심 콘텐츠 수립, 홍보 등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읍 진모지구 등지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열립니다. 마른 논 썰해질 이양 재배기술 연시회가 오늘 영암 3호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썰해질로 논의 수평을 잡는 과정을 레이저 균평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연한 뒤 농가의 이양 재배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쟁기질과 로터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고속 쟁기 시연도 선보였습니다.